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사피엔스의 깊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그리고 그 위를 살아가는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과연 어떻게 탄생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존재의 뿌리를 찾아 수십억 년의 깊은 시간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은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사피엔스의 깊은 역사는 우주의 시작부터 인류의 성공과 그림자까지 장대한 우주와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한 권으로 압축한 책입니다. 일반 교양서로도 손색이 없지만 고등학교 통합과학 이해와 수능 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코스모스에서 엔트로피, 총균세, 사피엔스, 이기적 유전자를 망라한 다양한 과학 상식을 쌓을 수 있는 훌륭한 책입니다. 모든 것은 약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폭발 이후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수소 원자였습니다. 우주를 가득 채운 수소가 모여 별을 이루고 이 별들이 폭발하면서 수소보다 무거운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원소들이 다시 뭉치고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화학 원리가 작용하며 눈에 보이는 물질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원자들은 바로 이 수소 원자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니 우리는 모두 별의 후예인 셈입니다. 별과 먼지들이 모여 약 46억 년 전 태양계가 생성되었고 이어서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초기 지구는 소행성 및 해성 충돌이 잦았으나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적당하고 적절히 기울어진 자전축, 달의 조력, 그리고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는 자기장 등 생명이 출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생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증기와 질소가 많은 대기가 형성되고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지구 내부의 물질 대류, 현상과 지각 활동은 지표면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최초 생명체와 긴밀히 상호작용하며 진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산화탄소, 수소, 질소 등이 초기 지구의 대기와 바닷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약 40억 년에서 35억 년 전 첫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유전적으로는 현재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루카라 불리는 어떤 생명체의 후손입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원핵 단세포 생물이었으며 이들은 뜨겁고 유독 가스가 있는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지구 생성 후 적어도 약 30억 년 이상은 이 미생물들만이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당시의 지구는 흙, 풀, 이끼도 없는 황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약 20억 년 동안 산소가 대기 중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약 24억 년에서 22억 년 전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면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증하는 산소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철과 결합하여 산화철을 형성하고 산소를 이용하는 호기성 생물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약 20억 년 전에는 진핵세포가 등장했으며 약 7억 년에서 6억 년 전에는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습니다. 초기 다세포 동물들은 약 5억 년 전 물렁물렁한 몸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5억 년 전 갑자기 다양한 동물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캄브리아기 생명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동물들은 운동 능력이 증가하고 포식이 시작되었으며 눈과 뇌가 등장하는 등 오늘날 동물들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포함하는 현생루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생대는 동식물이 다양해지고 육상 생태계가 형성되었으며 중생대는 공룡의 시대였고 이 시기에 포유류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생명체의 역사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생물종의 99% 이상이 멸종했으며 이는 최소 10회 이상 일어난 대멸종 사건 때문입니다. 고생대 말의 페름기 대멸종과 중생대 말의 백악기 대멸종이 대표적이며 이 멸종의 원인은 격렬한 화산활동, 기후변화, 소행성 충돌, 질병, 기아, 서식지 파괴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멸종은 생물에게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멸종 사건은 사라진 생물에게서 생태적 지위를 빼앗아 살아남은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환경이 회복되면 경쟁자가 없는 빈자리를 채우며 크게 번성할 기회가 주어졌고
자연 선택은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멸종과 진화는 서로 맞물려 생명의 역사를 한 단계씩 도약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과 물질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대사 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생식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DNA라는 유전 정보에 의해 통제됩니다. DNA의 유전 정보는 박테리아나 곰팡이, 식물이나 동물 등 모든 생물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비슷합니다. 동물의 경우 공통의 유전 설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습과 기능이 다른 것은 작은 돌연 변이가 축적되고 자연 선택된 결과입니다. 동물은 식물과 달리 에너지와 물질을 얻기 위해 다른 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먹이를 찾고 포식자를 피하며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 뇌와 신경계가 발달했습니다. 생각하거나 지능은 뇌활동의 결과일 뿐입니다. 신경계는 약 5억 년 전 원시 진핵생물에 있던 감각 및 운동 관련 분자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해면 동물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룡의 멸종으로 신생대가 시작된 이후 약 2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호모속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나무 위에서 살던 포유류의 후손으로 점차 초원이나 사바나와 같은 육상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경쟁 등 여러 위기를 겪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다가 약 20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 현재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호모 사피엔스는 수십만 년 동안 멸종되지 않았던 다른 호모 종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수만 년 전 아프리카를 벗어나 남극 대륙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병목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현재 인류는 다른 동물이나 유인원에 비해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를 보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종을 제치고 지구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하드웨어 내 크기와 구조를 넘어 언어, 상징, 추상적 사고, 집단 지식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 1만 년 전 신석기 농업혁명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농업을 통해 인구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인류는 새로운 차원의 생물로 탈바꿈했습니다. 인간은 지구의 동식물 생태계와 환경을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생태적 성공은 분명 빛나는 면이었지만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웠습니다. 지난 20년에서 30년 동안 급속히 발전한 과학은 이러한 성공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우리 인류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대한 시간 속에서 탄생하고 진화해온 생명체의 일부이며 그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잠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